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실 사회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실 사회학은 결국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어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어떤 동기부여, 기대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흔히 자기 충족 예언해서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앞에 보시는 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많이 유명한 책이죠. 또 피그마리온 이펙트 한두 번쯤 들어보신 내용일 드릴 겁니다. 자기 충족 예언이란 뭐냐? 자, 교실 사회학 그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기대, 또 번스타인의 사회 언어 연구, 교사 학생 상호작용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하면 사회학자 머턴이라는 학자가 처음 이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 우연하게 하나 만들어지면 그 예언이 자아 실현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명 어떤 책에서는 자성 예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충족 예언, 자성 예언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 내용은 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증거로서 제시하는 연구가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로젠탈과 제이콥슨이 했던 연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있다는 그 오카 엘리멘터리 스쿨, 오카 스쿨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시험을 보고 지능검사 테스트도 한번 하고 선생님들에게 특정 학생들에게 라벨링을 붙여서 한 20여 명한테 라벨링을 붙여 이런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지능검사 결과 이제 지능 지수도 높고 학업 성취도도 높더라 이런 귀뜸을 해준 겁니다. 라벨링을 이제 붙여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시험 결과, 학업 성취도 결과를 보니까 IQ 수치도 높고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했던 라벨링을 붙여준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라벨링을 붙여주지 않은 흔히 하는 비교 집단의 학생들보다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학교 교실에서 성취도가 높았다라고 라벨링을 붙여준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더 많은 기대를 했더라라는 게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학생 가정의 사회적 계층이 낮은 어린이에게 효과가 훨씬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또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매우 컸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는 멕시코계 학생들이 성취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결과를 제시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로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자기 충족 예언, 그 다음에 피그마리온 효과, 그 다음에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 행동과학에서는 호손 이펙트, 그래서 호손 실험 공장 얘기하는 거고, 호손 공장 실험 결과를 얘기하고, 올포트의 전쟁 기대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의미를 지니는 용어다. 전쟁도 자꾸 일어난다 하면 진짜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용어도 쉽게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교사 기도가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피그말리온 효과는 버나드 쇼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높은 기대를 하는 학생은 높은 성취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 학생은 성취도가 낮더라는 거예요. 샤피로의 플라시보 이펙트도 마찬가지로 의학적 처방이 적용이 되면 환자는 의사에게 처방받았다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실제로 병이 낫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반대 의미도 있죠. 노시보 이펙터. 그 다음에 메이오와 레슬리스버그가 했던 호손 이펙터가 있고, 회사 직원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면 높은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더라는 거죠. 전쟁을 기대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더라. 이게 이제 올포트의 전쟁 기대 이론이고, 이런 교사 기대 전달 방식이 낮은 것들은 어떻게 보냐? 낮은지 높은지 어떻게 판단하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나 칭찬의 양과 질이 감소하면 이게 이제 낮은 기대가 낮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자꾸 줄어들면 이건 낮은 거죠. 뭐 등등등등 해서 좀 어렵거나 높은 수준의 학력 평가가 감소하면 기대가 낮은 겁니다. 좀 학력 평가를 할 때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해야 그거 좀 부족하다는 의미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만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냥 너도 나도 다 쉽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많이 내면 이제 별로 기대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교사의 기대 효과는 학생들의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학습 행동의 차이를 기대하는 거다. 그래서 교사는 기대 수준에 따라서 학생을 다르게 취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기대를 하는 학생이 수시로 떠들고 놀면 좀 혼내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뭐 현실에서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잘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사의 기대가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잘 드러나면 되는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고, 모든 우리가 과거에 학교도 다녀봤지만 모든 피교육자는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게 좋을까요? 쉽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나 다 쉽고 편하게 하는 게 좋죠. 나는 남들이 아무도 안 가는 길은 무조건 어려운 공부는 머리 싸매고 하겠다. 이런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려운 학습을 왜 자꾸 하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뭔가의 지위나 욕구나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좋아서 한다. 이거는 소수의 타고난 천재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번스타인의 사회 언어 연구를 해봤습니다. 교실에서 작용하는 것들 중에 계층마다 학생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 계층마다 사용하는 어법이 다르더라. 언어를 사용하는 어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좀 중상류 계층의 자제들은 교실에서 정교한 어법을 주로 쓰더라는 거죠. 그 정교한 어법은 공식어나 표준어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하류 계층, 비지배 계층 자제들은 한정적 용법, 제한적 어법을 주로 쓰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어나 비속어를 주로 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가르칩니까? 표준어, 공식어를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에 누가 중요하다고? 지배계층, 중상류 계층의 자제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언어 사용 방법에 따라서
지배 집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적으로 인식하고 사용했던, 또 뭐 영속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그런 나라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제 유럽의 귀족이냐 아니냐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켜온 국가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사 학생 상호작용 연구. 뭐 앞에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차별적 기대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학생 가정의 배경이나 어떤 또 뭐 어떤 계통, 계열이나 행동, 성취도 뭐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교사들은 차별적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뭐 레이시와 하그리브스 연구에서도 보면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고, 리스트 연구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옷차림이나 말하는 거나 가정 백그라운드, 가정 배경이나 외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성적이 달라지더라. 70년대까지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과 이제 빗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하그리브스 등이 했던 연구들 중에 교사 학생의 어떤 유형화 단계가 있어요. 학생들은 어떤 교사 학생 상호작용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1단계로 탐색을 하고, 처음 만나서 이제 탐색을 합니다. 교사는 탐색을 학생이 교사를 탐색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을 탐색을 합니다. 아, 이 학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 어느 정도 명료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확고하게 자기가 얘들은 이제 알겠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게 공고화 단계. 이 3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공고화시킨 과정에 따라서 나는 이 학생들에게 아주 엄한 선생님으로 대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학급을 운영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는 선생님, 사자길더리의 형, 아니 라이온 타모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이너형이다. 엔터테이너형. 학생들과 편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즐겁게 지도하고 즐겁게 학급을 운영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선생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낭만가형이다. 이게 로맨티스트 그러는데요. 이건 뭐 좋은 말로 낭만가형인데 그냥 학생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냥 둔다는 거죠. 간섭을 하지 않고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방임명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로맨티스트 낭만가형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학생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교사들이 보여지려는 자신의 역할 규정을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자기 충족 예언하고 교사 기대, 이제 교사 기대가 주고, 그다음에 번스타인의 언어 연구 결과와 교사 학생 상호작용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교육사회학에서 학교 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학교 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루는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사회학에서 학교 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루는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제 개별적 용어 중심의 어떤 사회 현상들, 적용 과정들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